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댓글이고 영상 제목, 회사 사람들 어떻게 상대해야 하나요? 그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 영상이 좀 옛날 영상이에요. 약간 추억이 있는 그런 영상이에요. 이게 언제쯤 찍었냐면 2019년 8월달에 찍었네요. 2년 정도 됐습니다. 조회수가 한 4,100 나왔습니다. 모르신 분도 많을 거예요. 썸네일 방식 옛날 방식이라서.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고민 사연이었던 것 같아요. 이건 좀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이에요. 뭐냐면 그런 직장 상사와 어떤 직원들과의 트러블, 도무지 해결책을 못 찾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저한테 사연을 보냈던 건데, 제가 어떤 말을 들었냐 하면, 회사 동료는 절대 좋은 친구가 될 수 없다. 그냥 친구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얼굴 보는 사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 사람들한테 뭔가 정과 의리를 느껴서는 안 된다. 어차피 누군가 한 명 나가면 안 볼 사람들이니까 그냥 이미지만 잘 관리하고 특별하게 이 사람들한테 뭔가 깊은 관계를 좀 이렇게 좀 둘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자, 어떤 분이 댓글을 좀 장문을 달았습니다. 제가 몇 개 수정을 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직장생활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1번, 위험한 직장 그만둔다. 물리적으로 위험한 직장은 피하는 게 최선입니다. 내 몸은 가장 중요합니다. 특별히 다른 월급이나 혜택이 없다면 그만두는 게 최선. 회사 자체가 조폭 사기꾼 비슷한 분위기가 있으면 최대한 빨리 나오는 게 좋습니다. 2번,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확실히 문서로 알려달라고 하십시오. 알아서 잘해라 하는 정신 나간 사장들 가끔 있습니다. 거짓말 같죠? 진짜입니다. 3번, 업무상 대화는 필수입니다. 어차피 회사 일은 조직이 하는 것입니다. 적당한 대화는 필수입니다. 너무 개인적 얘기는 금물입니다. 회사 친구라는 건 절대 없다는 사실만 명심하시고 혼자 책임지려고 하지 말 것. 4번, 현재 직장에 목매지 말 것. 21세기 현재 평생 직장이라는 거 없습니다. 적당히 맞춰주고 무리한 요구하면 잘린다는 각오를 하고 플랜 B는 늘 준비하십시오. 이분은 아마 대기업 다니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서오세요. 예, 대기업을 다니신 분은 아닌 것 같아. 저처럼 약간 조서나 안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신 경험이 많은 것 같아요. 예.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1번부터 한번 얘기해볼까? 위험한 직장 그만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사실 남자 입장에서 이 위험한 직장에 범주를 하면 범주가 너무 넓어요. 사실 위험한 직장, 그러니까 이 위험한 직장이라는 게 좀 범위를 넓히면요, 핸들 잡는 것도 위험한 일이에요. 운전하는 것도.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 몸을 써야 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위험한 게 사실 따지고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배달 라이더도 어떻게 보면 위험한 일이에요. 1번 얘기대로 하면 사실 사무직만 해야 됩니다. 공무원하고. 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정말 목숨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거 있잖아요. 까딱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거. 그런 일은 피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내가 정신만 멀쩡히 차리면 사실 뭐 다칠 게 크게 없거나 적당히 몸을 써야 되는 일이면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저 말이 어떻게 보면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네. 당연히 위험한 일은 피하는 게 맞습니다. 정말 위험한 일은. 근데 남자들 일의 상당수가 현장을 베이스로 가는 일이 많아가지고 밖에서 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밖에서 하는 일은 이 위험성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거든요. 남자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사실 1번 논리를 하면 경찰, 소방, 순경도 하면 안 됩니다. 생산직도 하면 안 됩니다. 노가다를 뛰면 안 돼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이 발생을 해요. 예를 들어 내가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데 사무실 적성이 너무 안 맞아요. 답답하고. 그러면 현장 가야 돼. 예.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몸을 쓰는 일을 하되 정말 위험한 일은 빠져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생산직도 일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위험한 파트가 있고 안 위험한 파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덜 위험한 파트.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돼요. 예. 여러분 보면 왜 철강 공장 같은 데 보면
그 사망사고 같은 거 나오잖아. 재해 같은. 근데 그 사건 같은 거 자세히 보시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철강 공장 전체가 위험하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철강 공장 중에 위험한 공정이 몇 개 있어요. 그 공정에서 사건 사고가 대부분 일어납니다. 멀쩡한 데는 멀쩡해요. 이건 공장을 다녀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조선 현장도 상대적으로 좀 할만한 곳이 있고 위험한 곳이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어떤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내가 위험한 일이다. 까딱하면 내가 죽을 수 있다. 그리고 안전장비가 없다. 그러면 그만두는 게 맞습니다. 자, 2번.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확실히 문서로 알려달라고 하십시오. 근데 이거는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내가 여지껏 회사 다니면서 문서도 알려달라고 한 곳은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매뉴얼을 알려달라.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회사 다닐 때 그 사수가 있으면 그 일 가르쳐 주시는 분이 있다면 문서도 알려주는 분이 있었습니까? 근데 문서도 알려주면 정말 좋죠. 이런 분들은 정말 좋은데 사실 문서도 알려줄지 안 알려줄지는 가르쳐준 사람 마음 아니야? 근데 내가 회사 생활 해보니까 한 명 빼고는 안 알려줬어요. 네, 그냥 일을 하면서 그냥 터득하면서 시행착오 거치면서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만 가르쳐주고 한 번 가르쳐주고 두 번 안 가르쳐준다거나 문서도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줄게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야 너 머리 안 좋냐? 이런 것도 문서도 알려달라고 하냐? 이거 뭐 이거 대단한 거라고? 야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지. 야 넌 손이 없냐 발이 없냐? 내가 알려주면 적으면 될 거 아니야. 이걸 왜 문서로 만들어줘야 돼? 네가 내 상사냐?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제가 이랬다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문서로 알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직장을 들어가다 보면 문서로 알려주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알려주는 사람보다 알려주지 않는 사람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내가 자꾸 물어보면서 메모하면서 어떤 일을 하면서 경험하면서 배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이 맞는 말 같으면서도 뭔가 좀 이제 꼬투리 잡힐 만한 말이긴 해요. 업무상 대화는 필수. 당연히 일을 해야죠. 여러분 있잖아요. 업무상 대화는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적인 대화는 많이 해야 돼. 일적인 대화는 많이 해야 돼요. 개인적인 얘기는 하면 안 되고. 절대 개인적인 얘기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가족 간의 얘기나 내 어떤 사생활적인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예. 했다가 좋은 거를 본 적이 없어요. 여태까지 내가. 예. 그래서 그냥 일상적인 얘기만 하시죠. 일상적인 얘기. 가장 좋은 게 뭐냐 하면 오늘 뉴스 얘기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왜냐면 뉴스는 내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네이버 뉴스 보면서 이번에 부동산 뚝뚝 떨어졌다고 하던데 앞으로 더 떨어지겠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런 얘기 하는 게 제일 좋아. 네. 세상도 가는 얘기. 이게 제일 직장인들하고 대화 나누기 좋은 주제예요. 그냥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공감할 수 있는 것들. 왜냐하면 뭐 직장 다니면서 중간중간 이제 네이버 뉴스 같은 거 볼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아는 거면 상대방도 안단 말이야. 아니면 뭐 스포츠 얘기 같은 거, 야구 같은 거. 이번에 그 플레이오프 LG하고 넥센하고 했는데 보셨나요? 넥센 잘하던데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또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야구는 또 좋아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네, 이런 식으로 좀 공통될 수 있는 것들 얘기하는 거 좋은데 내 개인적인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네, 내 개인적인 얘기. 자, 4번. 현재 직장이 목매지 말 것. 21세기 현재 평생 직장이라는 거 없습니다.
적당히 맞춰주고 무리한 요구하면 잘린다는 각오를 하고 플랜 B는 늘 준비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이분은 무리한 욕을 하신 것 같아. 사실 우리가 직장 다니면서 무리한 욕을 한 적은 없어요. 한 번도 무리한 욕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해야겠다는 생각을 안 가져. 근데 이분이 다 뭔가 다 경험한 것 같아, 이게. 이분이 댓글 적으신 분이 위험한 직장을 다녀봤다거나 아니면 무리한 욕을 하다 잘린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본인 경험인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정말 회사에서 뭔가 있잖아요. 억울한 처우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욕을 하는 경우가 안 생깁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지. 회사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도 우리 안 챙겨줄 때 뭐 안전장비 같은 거 챙겨줘야 되는데 안 챙겨준다거나 뭐 돈 줘야 될 거 안 챙겨준다거나 네. 월급 밀린다 그러면 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무리한 요구가 아니잖아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로자 입장에서. 근데 보통 월급쟁이 일상에서 고용주한테 무리한 욕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네. 근로계약서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어떤 우리가 이제 세금을 내는 4대 보험을 적용받는 직장이 다니면 근로계약서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네. 조서가 잘못된 거. 조서가 웃긴 게 뭐냐면 조서가 근로계약서를 안 적어요. 저도 예전에 조서 다닐 때 근로계약서를 안 적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적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들이 근로계약을 적어놓고 못 지킬까봐. 자기들이 못 지키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차피 적어놓으면 지켜야 되잖아요. 이게 어떤 서류로서 이제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못 지키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안 적어요. 안 적어. 뭐 법정 뭐 이제 시급이나 뭐 수당 이라는 것들이 있죠. 그거 적으면 이제 줘야 되거든. 근데 안 주려고. 예, 안 주려고. 자기들은 어떻게든 안 주려고 하거든. 근데 적는 순간 줘야 되거든요. 일종의 약속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도 보면 이제 조소기업 같은 데는 근로계약서를 안 주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녔던 곳이 안 적었어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저희도 직장인데 월급 받는 입장인데 저희도 근로계약서 적어야 되지 않냐 하니까 아니 뭐 회사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근로계약서 왜 필요하냐고 그딴 거. 일이나 똑바로 하라 뭐 이런 소리 들었습니다. 아마 찔리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플랜 B는 늘 준비해야 돼. 플랜 B는. 플랜 B는 예, 준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뭐 대기업 아닌 이상은 중소기업은 늘 준비해야 돼. 중소기업은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내가 실력을 키워서 내가 이제 여기보다 또 좋은 데 갈 수 있는 거 있잖아. 그런 것을 항상 도전하고 준비해야 돼요. 예. 안 그러면 도태됩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조소기업을 다닐 때 조소기업의 사실이 있잖아요. 이직하거나 아니면 스펙 올리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왜 그런가 하면 조서가 기본적으로 근무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 자기 개발할 시간이 없어요. 예. 뭐 조소기업 같은데 뭐 들어오면 회사에서 뭐 대학교 보내줄게, 야간대 보내줄게, 자격증 시험 따게 도와준다고 말은 하지만 막상 들어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 밤 9시, 10시까지 일 시키고 자격증 따겠다고 좀 시험 보겠다 하면 난리법석을 떨고 아니면 야간대 보내달라고 하면 짬밥도 얼마 안 되는 녀석이 무슨 야간대냐. 일하기 싫어하고 뺑기 부리는 거 아니야. 이런 소리 듣고. 이게 제가 들었던 조스의 현실이었습니다. 물론 이렇지 않은 기업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뭐 젊은 친구들 이제 자기 개발 독려하기 위해서 야간대를 보내는 것도 있을 텐데 근데 제가 봤던 조소기업은 일손이 항상 늘 부족하기 때문에 한 명 없으면 한 명 없는 티가 바로 나거든요. 그래서 자기 개발 같은 거 뭐 야간대 들어가는 것은 꿈도 못 꿨던 기억이 납니다. 이분이 적으신 게 완전히 틀릴만은 하지만
그래도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게 좋습니다. 예.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기 입맛에 맞는 직장은 없습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직장은. 하다못해 삼성전자도 자기 입맛에 맞는 직장은 아닙니다. 해마다 이제 삼성전자 들어가도 나온 사람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도 이제 그 너무 많은 것을 챙겨주지 않기 때문에 잘 생각해보고 들어가셔야 되고 아무튼 처신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댓글 적으신 분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